오늘은 추석 연휴 시작이죠. 오늘 간단히 보도록만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3대 지수 오르긴 올랐습니다. 유럽 지수도 오른 지역이 많고요. 아시아 지역도 중국을 제외하고 나와서는 괜찮았거든요. 잠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준이 하는 것,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보면 시장에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뉴스 보도를 보면 실제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데 0.75 확실히 못 박는 얘기가 나왔고요. 심리 패드워치를 보면 80%가 넘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확정적인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밀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이라면 최근 조정이 내려오면서 이게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려고 반등하는 거 아니야? 0.7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최근 패턴을 보면 이게 내려오는 강도가 세고 올라오는 강도가 약했거든요. 저점을 계속 내리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여기서 실제로 반등이 일어나면 저점이 올라가면서 지금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승 국면이 길고 하락 국면이 짧은 형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계속 이제 내렸는데도 조정이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올리는데 강력하게 자이언트를. 물론 뭐 11월 달에 또 자이언트를 올릴지 뭐 빅스텝을 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건 또 그때의 상황 판단이고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계속 하락 국면이 길고 반등이 짧았는데 시기상 강도하고 기간이 최근에 6월달 저점 이후로 이게 바뀐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해보면 얘가 여기를 돌파하고 좀 더 위로 밀고 올라갈 수 있어서 두 번째 타겟 4,700 중반 이 정도 S&P 500으로 이걸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주된 게 원자재 시장을 보면 지금 이렇게 유가도 그렇고요. 최근 6개월치 보면 유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리도 그렇고요. 구리 살짝 들긴 하네요. 이 추세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좋아서 들린다는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고 유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연가스 푸틴이 난리친 천연가스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농산물 얘기도 뭐 11월 달에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역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즉 경기 수축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재가. 또 한 가지는 이건 국채 수익률인데요. 계속 국채 수익률 얘기를 드리지만 얘가 아랫방향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으니까 계속 올린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거 20입니다. 라가르드 총재께서 75bp 여기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의 그 선진국들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겠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 라가르드 총재께서 내년에 경기 수축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럽에 이미 뭐 100%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반등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꼭 좋은,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놓고 보면 꼭 좋은 게 아니다. 부분적인 변동성을 파악할 때는 지금 반등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추세적인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포지션을 줄이는 액션을 계속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거냐. 우리가 경기 수축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한 가지 이걸 좀 더 볼까요? 이게 이 빨간색이 이 파란색이 이게 월쇼 지수고요. 얘가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얘가 빨간 게. 그 다음에 여기가 월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월쇼 지수고요. 월쇼 지수가 다 안 보이니 잠시만요. 나스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바꿨습니다. 나스닥 월쇼 지수가 여기 70년대 초반까지 표시가 안 돼가지고 나스닥으로 바꿨습니다.
그 나스닥 이 70대 초부터 움직임을 보려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있었던 그때하고 보려고. 이게 나스닥이고요, 파란색이. 그 다음에 얘가 연준입니다. 요거 좀 하늘색? 요 파란색이 나스닥. 요게 남색? 하늘색? 요게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요 위에 있는 게 빨간 게 10년 국채 수익률인데요. 초반부 이때는 뭐 석유 파동을 처음으로 겪었으니까 주가가 먼저 조정을 받고 이제 내려왔었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연준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오히려 경기 수축 국면에서도 올라갔었어요. 이 두 번째가 한번 두들겨 맞은 다음에 방어가 됐던 때인데, 우리는 이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과거에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경기 수축이 빠진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 트리거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하락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뻗어 올라간다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기준금리 올려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고 있는데, 이게 4%까지는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는 내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경기 수축 강도가 세지면 금리를 일정 부분은 내리거나 어떤 액션, 방어적 액션을 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고, 다만 10년 국채 수익률은 아직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 내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국채를 아직 매집해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약간 이른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느냐 안 뚫느냐 좀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얘를 뚫으면 조금 더 밀고 올라가는 상황, 기준금리를 4% 넘어까지 올릴 거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채권을 매수하는 세력이 강하지 못해서 이게 밀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채권 매수 세력이 강하면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져 줄 건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정리를 하면 이 S&P 500 지수가 이렇게 지금 0.7 올리는 것 때문에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이제 그 끝마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내일 정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연준 발언 나온 거 보고 오늘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뭐 이렇게 반응이 실제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받느냐, 최소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버티느냐,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실제로 반영이 됐구나, 시장에서. 그리고 그것도 반영됐다고 봐야죠. 푸틴이 에너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일정 부분 시장에 녹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맞물려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머리를 밀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9월달 연준 21일 날 발표가 나고 나면 11월 달이거든요. 11월 2일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일정 부분 추세를 조금 더 머리를 들어올리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11월 달에는 이게 3.2, 여기 앞에 보시면 9월달 포지션을 보면 3.25까지 올라갔는데 11월달에 3.75까지 보는 게 많으니까 11월달 가면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 빅스텝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예측은. 11월달에 가면 3.75에서 4.0이니까 이때는 이제 베이비 스텝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이비 스텝까지 완성, 요번 자이언트 스텝 요번이 마지막, 다음이 그 빅 스텝,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으로 4%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2월달 되면 보시면 4%까지 올라갔다고 강하게 예측한 게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반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 입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4%를 올린 다음에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 하락 국면이 세지면 금리를 내려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세차게 올렸다가 경기 수축 국면이 이제 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상황을 보이듯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조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경기 수축의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특히 금융시장이 세차게 내리꽂으면 이 방어를 위해서더라도 기준금리를 좀 내려주는 이런 상황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내년도에. 연준은 4%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일단은 최근 2달 동안
올랐던 긍정적 시그널을 붕괴시켰던 연준 발언하고 푸틴의 에너지 관련된 발언은 시장에서 소화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있고 잘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